그냥 대충 해도 되는구나. 괜히 자대 그랬네. 아, 괜히 자대 그래서 이렇게 얼룩이 나졌네요. 사람은 똑똑해야 돼.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실수하는 거야. 거의 뭐 제 가방 끈은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맛있는 거 다 빼먹고 이런 정도. 뭐 다른 날과 똑같이 죽어라 일하고요. 미용실에서 미용사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진학이 안 되고 하고 싶은 꿈도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널 보아하니 네가 손재주가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미용이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미용?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건 사실 남자가 여자 싫어하면 이상하잖아요. 미용실에 여자 많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무작정 했어요. 막 돌아다녔죠. 미용 학원이 있나 없나.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했던 곳에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내 마음을 사로잡은 정말 아리따운 분이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배울 곳은 이곳이구나.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죠. 제가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그 새벽까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날 때 그렇게 새벽까지 놀다 왔죠.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고 싶었어요. 미용에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재미가 들었다는 거죠. 남들이 날 쳐다봐주고 하니까 즐겁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던 게 그 학원에 다니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잖아요. 미용사도 국가 자격증이니까 장교 이발병이 되고 싶었어요. 장교 이발소를 가면 그 이발사 아저씨가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사병들이 2명 있고 소장님이 가위질 한번 해봐. 그래서 가위질을 이렇게 했더니 되겠네. 저희가 쓰겠습니다요. 그래서 제가 장교 이발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이발소 소장님이 하나를 못 보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오른손 가위를 쓰게 되면 이렇게 가위가 벌려서 안 잘려요. 누르는 힘이 달라서. 아무리 해도 오른손 가위 갖다가 커트를 해도 자꾸 씹힌다고 하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뜯기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의 험난한 갈굼의 시기가 오기 시작하죠. 저런 녀석을 내가 왜 뽑았어. 그래서 그때 이제 가위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게 뭐냐면 오른손 가위를 아까 그랬잖아요. 밀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당겨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커트를 해요. 당겨서 옛날에 굳은 살이 혹이 이만큼 생겼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녁 이후에 이제 학원을 찾아가요. 취직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럼 너랑 잘 어울리는 미용실을 소개를 시켜줄게 라고 해서 해준 데가 이제 베이직이라는 미용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원장님 메인 스텝을 하면서 그 보드판 있잖아요. 보드판을 딱 갖고 오더니 잘 봐. 머리통 그림을 딱 그려요. 지금은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레이어드 컷. 이 커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그 커트를 가르쳐줘요. 그러더니 저보고 딱 그런 거. 너 주말에 이대전 가서 디자이너로 일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았었던 기억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이유는 건방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깡통 계급장을 차고 까불기 시작합니다. 누가 인정을 해줘요? 사실 인정을 안 하죠. 왜? 층 내지 않는 머리가 오면 무서웠어. 저건 어떻게 잘라야 되지? 이런 위구점이 계속 생겨서 손님 오는 게 항상 무서웠어요. 그때 두려웠고 내가 못 해줄까봐, 망칠까봐, 손님이랑 싸울까봐.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월급을 꽤 많이 받을 때였는데도 포기합니다. 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아카데미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전이란 사전을 다 보게 되고, 미용사전. 선생님들 교육하고 들어가면 뒤에서 서브를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거를 똑같이 달달달 외우기 시작을 해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 발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와요. 제가 미용을 함에 있어서 정점을 찍게 만들어준 도스헤어를 들어가게 되죠. 365일 중에 365일을 일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야,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한 달 만에 13kg가 쑥 빠지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일이. 그때 당시에 가격을 말씀드리면 커트가 10,000원이었고 염색이 30,000원이었어요. 파마가 50,000원이었고 이 단가로 월급 1,000,000원이라는 월급을 받게 돼요. 그걸 2년 만에 해냅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죠.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가 홍대에다 가게를 오픈하게 되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또 돈 조금씩 모아서 가게를 오픈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남 핑계는 안 되겠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11시 오픈인데 술 먹고 1시까지 자고 아씨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은 미용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월세는 내야 되고 그러다 빚을 엄청 많이 지게 돼요. 못난 아들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고생하셨어요. 뭐 없는 살림에 또 그것도 해주신다고 많이 해주셨고 되게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다가 일을 하러 가야겠다 싶어서 알아봐요. 막 여기저기 막 그러다가 얼마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나옵니다. 서울 외곽이잖아요. 서울 외곽 지역으로 빠졌을 때는 사실 제가 지쳤어요. 그때 그냥 이제는 먹고 사는데 치중하자. 생계형 미용사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양양이 저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죠. 그때 당시에 야 우리 헤어쇼 한번 하자. 예? 홍대 컬렉션이라고 할 건데 한번 하자. 무슨 생각이냐면 난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의 첫 번째 의도가 뭐였냐면 나는 이제 뭐죠? 1보 후퇴해 있는 1보가 아닌 2보, 3보가 뒤에 좀 뒤쳐져 있는 미용사라고 생각을 했어. 에이, 난 안 할 거니까. 예. 근데 정말 하게 되죠. 그렇게 큰 무대에서 쓸 수 있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됐었고 잘했든 못했든이 아니라 일단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큰 용기가 됐었고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홍대 컬렉션은 나를 사랑하자의 생각으로 조금 많이 했었어요. 사실 뒤돌아보면 미용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20년을 넘게 이 직업에 있으면서 다른 쪽에 한 번도 외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좋아서도 아닌 나빠서도 아닌 이것밖에 없었어요. 강사할 때 처음에 학원비 낼 때도 뭐 100 얼마씩 그때 당시 힘든 돈을 낼 때도 우리 어머니는 배울 때 배우게 해줘. 그 돈은 내가 어디 빚이라도 내서 내가 내줄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마. 처에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라고 해주자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시고 항상 근데 그 말을 내가 잘 못해요. 잘 하시나 모르겠네. 사랑한다는 말. 이 계기로 해보고 싶네요. 진짜로. 엄마 아빠 진심으로 사랑하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